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원 플래티넘입니다. 매번 서면서도 좀 긴장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사업 설명이라고 하지만 사업 설명이라는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좀 제가 느끼는, 제가 평소에 사람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좀 진솔하게 풀어봤어요. 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건요, 두 번째 명함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명함이라는 게 뭔지, 왜 제가 두 번째 명함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게 삶의 가치에 대해서 국가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인식표래요. 여기 보시면은 1순위가 보시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가족이에요. 당연히 가족이 제일 우선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나라에 보면요, 1순위가 물질적 풍요, 돈이래요. 돈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이 건강이고요. 세 번째가 가족이래요. 근데 모두가 살기 팍팍하다고 느끼지만 우리나라가 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되게 특이한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가족, 그러니까 뭔가 커뮤니티가 대부분 1순위인데 저희는 나의 돈이 제일 우선시되고 그 다음에는 내 건강이 우선시되고 가족은 세 번째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데 그럼 우리는 왜 자꾸 이런 돈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까? 잘 보시면은 이게 나이대별로 보통 가지고 있는 세대별 고민이거든요. 10대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다들 정말 열심히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나가서도 열심히 살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10대들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정말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요. 20대는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괜찮을까? 그 30대는 도대체 이 월급으로 어떻게 집을 사고 사람들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해나가요. 제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저는 10대에 이 고민을 했었고요. 20대에 이 고민을 했었고 30대에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저는 반드시 40대에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50대에 퇴직하고 나면은 내가 어떤 일로 먹고 살지? 라는 고민을 할 거고 60대 때는 내가 그 이후로 100세 인생인데 30년, 40년 내가 어떻게 살지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20, 30대 왜 여기서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았을까? 그때 제가 생각했던 저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보면은 보통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에 대해서 그런 포커스로 봤었고요.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우리 항상 경쟁하면서 살았잖아요. 몇 등인지, 내 옆에 친구보다 내가 잘하는지, 1등 유지하는지, 항상 남들보다 내가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할 때 그 보상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항상 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효율충으로 불렸어요. 효율이 나오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아요. 내가 될 법한 것들만 달려갔어요. 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좀 특이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을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험을 칠 때 누가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잘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옆에 친구한테 알려주면 되거든요. 삼국통일은 몇 년도야? 라고 알려주면 되는데 그걸 알려주면 우리 사회에서는 컨닝이 되고 문제가 돼요. 근데 사실 사회에 나와보면 알겠지만 그냥 정보는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걸 못하겠냐면은 잘 생각해보면은 학생의 입장이 아니고요. 선생님들은 어쨌든 점수를 매겨야 돼요. 점수를 매겨서 줄을 세워야 되는데 학생들끼리 서로 알려주고 나면은 그거는 선생님들이 누군가의 우선순위를 순위를 매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포커스가 학생들이 살아가는 데에 포커스가 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걸 줄 세우기 위한 그런 시스템에 더 우선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그런 분들이,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이 다들 추구하는 게 안정이에요. 네. 그래서 안정이라서 아까 뒤에 말씀드린 저희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같은 나이더라도 저희보다 좀 더 구시대적인 생각이 아직 갇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단어를 보면요,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죠? 명문대? 누가 서울대 갔대. 나 그 사람 잘 모르지만 뭔가 안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갔대. 안전한 것 같아요. 그 사람 성공한 것 같고 잘 살아온 것 같고. 공기업에 다니고 전문직이야? 의사야? 너 그 사람 되게 안정적이겠다. 근데 과연 명문대 서울대 들어간 사람이 나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내 인생 이제 걱정할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할까요?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이 나 대기업 취업했으니까 내 인생 이제 걱정 없어 라고 생각을 할까요? 의사들이 그럴까요? 왜 밖에서는 사람들이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들어간 사람들은 안정적이라고 느끼지 못할까요? 그게 보니까 이 안정이라는 건요, 내가 이러는 게 아니고요, 사회에서 안정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래요. 그래서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요, 또 공기업,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려고 했어요. 되게 경쟁률을 셌는데 공기업이 흔들리는 순간, 여기서 연금이 많이 나오다 요즘 연금 많이 줄었거든요. 사학연금 이런 거 되게 많이 줄었어요. 공무원 연금들이. 그 시스템이 바뀌는 순간 나는 그냥 요 사회에서 이름 지어준 안정을 보고 따라갔잖아요. 근데 내가 만들어낸 안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막상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이걸 안정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한 현금 흐르는 4분면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한 게 전체 우리가 돈 버는 거를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먼저 왼쪽에는요, 봉급 생활자, 내가 월급을 받는 사람들, 누군가 다른 사람 일을 대신 해주고 돈을 받는 거죠. 대부분 직장인들이 여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셀프 인플로이드, 인플로이드만데 내가 스스로 나를 고용한 거예요. 그런 자영업자, 그리고 전문직, 의사들도 수입은 되게 많지만 결국 나의 병원을 직접 만들지 않는 이상 결국 전문직, 내가 다른 그냥 월급이 높은 전문직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업가가 있대요. 내가 나의 사업을 만들어낸 사람, 시스템, 돈이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사업가가 있고요. 투자가, 우리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 다들 하시죠. 근데 그런 투자자 말고요, 정말 돈이 돈을 불러가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굴러가는 정도의 투자가들, 총 4가지가 있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되게 돈에 대한 고민이 많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항상 열심히 사는데 돈 걱정을 해요. 그게 왠지 봤더니 이 왼쪽 4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구의 95%인데요 돈은 5%를 나눠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4분면에 있으면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맨날 돈 걱정하고요. 근데 이분들이 특히 많이 하는 말이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불행해하더라. 계속 그러니까 주변에 돈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4분면 이 사업가와 투자가 쪽을 가보면요, 인구의 5%가요 돈의 95%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걱정 끝내놓고 진짜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시간을 쏟아요. 진짜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본인이 노력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또 이 얘기했죠. 왼쪽은 안정 추구형이에요. 아까 굉장히 안전한 단어, 명문대,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 굉장히 안전한, 그러니까 부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요거는 자유 추구형,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 결국 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돈 걱정을 하면서 살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가치를 잡지 못하고 매번 돈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 내놓고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대학을 나온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일리노이 대학이라는 대학을 나왔고요. 그러고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 저도 그 안정을 찾아서 나름 이름이 있다는 학교에 들어갔고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별로 안정적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나의 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학에서 정말 제가 공부 잘하고 제가 저 사람처럼 되면 저 사람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고 느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먼저 가장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미국에서 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내가 아무리 취업을 해도 그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내 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본인 창업을 하더라고요. 그 두 번째로
이 정도까지 내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요, 제 친구들 한국에서 창업을 했어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미국에서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그래요. 그 친구들이 구글 가고요, 애플 가고요, 갔어요. 여기도 능력이 안 된다. 저 같은 사람은 한국 대기업 취업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탄탄대로를 걸었네 라고 봤지만, 저는 학교에서 이 정도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수준의 안정적인 데를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은 이미 다 본인 거를 쌓아가더라는 거죠. 아이젠하워의 우선순위 4분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한정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한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크게 4가지를 보면요, 중요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로 나눌 수 있고요, 긴급도, 긴급한 것과 긴급하지 않은 걸로 나눌 수 있어요. 보시면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요, 그냥 하면 돼요. 뭐가 있냐면요, 갑자기 고객이 뭘 요청했어요. 긴급하죠? 고객이 요청하니까 중요하죠? 하면 돼요. 직장과 자영업, 당장 먹고 사는 일이니까 하면 돼요. 매일의 의식주 해결도 하고, 육아도 아이를 방치하면 안 되죠. 하면 돼요. 근데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운동. 저도 참 안 돼요. 운동이 중요한 건 참 아는데, 내가 당장 오늘 운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크게 문제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운동을 1년, 2년 이렇게 안 하게 되면은 몸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노후자금 준비. 우리나라가 돈 걱정하는 거 다 노후자금 문제가 생겨요. 가족관계. 내가 당장 우리 부모님 얼굴 보지 않더라도, 내가 당장 내 아이를 놀아주지 않더라도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 시간이 쌓이면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아까 3순위처럼 밀려나는 거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SNS, 이메일, 운전하기.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은요, delegate, 그러니까 위임하래요, 남한테.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부자들은요, 운전 본인들이 안 해요. 운전기사 둬요. 택시 타요. 그냥 모험 택시라도 타요. 그분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긴급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남한테 위임하고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거는 모두가 다 알아요. 근데 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보시면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 너무 쉬워요. 그냥 하면 됩니다.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안 하면 돼요. 내가 지금 못할 뿐이지 이거 안 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긴급하지만 어차피 중요하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요, 요 2분면이에요. 보시면은 긴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마음 먹지 않으면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정하래요. 언제 할지. 근데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운동 언제부터 하지? 너 노후자금 준비됐어? 가족관계, 너 가족들과 시간 보내야지 하면요, 사람들 얘기하는 게 나 시간 되면 할게, 좀 여유 생기면 할게.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야지만 이 단계가 올 수 있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저도 나머지는 제가 운동도 지금 아직 잘 못하고 있고, 가족관계도 그렇게까지 제가 예상한 만큼 이렇게 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노후자금에 대한 준비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취업하자마자 이걸 좀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왔던 고민들이 뭐냐면요, 뭔가 상방이 열린 기회를 찾자. 그러니까 난 지금 대기업에 들어와 있고, 나름 그때도 성과급이 잘 나왔었거든요. 막 1600%, 1700% 그렇게 나왔을 때 제가 취업을 했어요. 근데 그 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 느꼈어요. 그냥 계산 수십만 몇 번 해봐도 알아요. 근데 내가 정말 잘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돈에 대한 걱정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상방이 열린 기회를 찾자 라고 해서, 제가 맨 처음 찾았던 게요, 엑셀 부업을 해볼까 했어요. 회사에서 제가 엑셀을 많이 하거든요. 이걸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내가 회사에서 해오던 거를 연장선으로 할 수 있어서, 내가 따로 이걸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쏟는 게 아니라 그냥 해오던 걸 좀만 더 일하면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보다 보니까요, 그냥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월급쟁이일 뿐이에요. 제가 월급쟁이에서 벗어나려고 뭔가를 찾고 있는데, 월급을 또 하나 버는 거는 돈은 더 벌겠지만 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고민했던 게, 하이 리턴이 나올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하자. 저희 아버지가 주식 투자, 전업 투자자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이제
건축 쪽에서 10년간 일을 하시다가 아빠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어요. 아빠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이제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서 40대에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고 은퇴를 하셨거든요. 저도 아빠처럼 주식 투자를 해보자 하면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보니까요, 전문가도 살아남기 힘든 분야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주변에 저희 아버지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하시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한때 얼마까지 벌어봤다. 얼마까지 벌어봤다. 너무 신기한 게 얼마까지 벌어봤다라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그걸 유지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보니까 돈을 많이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게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전 보니까 그걸 지키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잃을 수도 있어서 너무 위험이 큰 것 같다. 그리고 회사 일과 병행을 진짜 저희 아버지처럼 하려고 하면요, 전업 투자로 해야지, 이거는 회사 내가 미팅 가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투자해서 절대 그렇게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들거든요. 버는 사람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사업이에요. 근데 사업은 저는 되게 안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느끼기에 사업은 너무나 리스크한 거거든요. 근데 사업을 제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결국 제가 찾아다니는 상방이 열린 일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요, 이거는 저는 제가 사업을 하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렵고 거의 웬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 사업하면은 성공하는 확률이 5%도 안 될 거야. 1% 정도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직장과 병행해서 저는 회사 다니면서 사업을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찾을 때는요, 저는 아까 상방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하방이 닫힌 사업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방이 닫혔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사업을 위해서 투자금이 적어야, 왜냐면 어차피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99% 망해요. 근데 내가 거기다 부동산을 대출받아서 3억, 5억을 넣고 하면은 그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여러 번 하되 그 1% 이내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내가 도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찾았던 게 뭐냐면요, 이런 맛있는 순간을 기록하는 미식가들의 플랫폼이라는 어플을 개발했어요. 네. 저 혼자 개발한 건 아니고 제 아까 대학교 가장 친한 친구와 그 주변에 디자이너 또 프로그래머 이렇게 4명이 모여갖고 매일 데일리로 미팅을 했습니다. 회사 야근하고 끝나고도 10시, 11시에 모여가지고 온라인으로 정말 데일리로 미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플을 만들었는데, 그거예요. 주제는 개별 맞춤형 음식점. 요즘 다 개별 맞춤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입맛이 다 다른데 그것마다 개별 맞춤으로 음식점 추천해주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되게 돈가스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누구나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입맛도, 저는 막 옛날 돈가스 이런 거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연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개별 맞춤 서비스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머릿속에만 있다가 실제로 필드 나가고 뭔가 개발을 해보니까 느꼈던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상방이 열리고 하방이 닫힌 서비스를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서비스에 역설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개별 맞춤형을 하려면요, 일단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맞춤으로 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많아야 유저를 끌어모을 수 있는데 반대로 유저가 많아야 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보통 그거 얘기하잖아요. 아니 경력직만 뽑으면 도대체 신입은 어디 가서 경력을 쌓냐. 딱 그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숨겨진 비용이 있어요. 저는 돈이 안 들기 위해서 어플 개발했는데 어플 개발에 돈이 안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프트웨어 툴, 피그마라는 것도 쓰려면은 툴 사용료가 필요하고요. 엄청나고요. 게다가 AI를 돌리려고 하니까 서버 이용료가 무시하지 못해요. 비록 저희는 이제 투자를 받아서 했지만 투자 받은 것도 어쨌든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투자 받은 돈이 끝나면은 또 다른 투자를 찾아야 되고 어쨌든 돈이 계속 들어가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이, 내가 돈 벌려고 사러 왔는데 수익이 기약이 없어요. 언제 돈 벌지를 몰라요. 그래서 서비스 출시 이후에도 내가 이걸 정말 돈 벌 수 있는 수익 구조 붙이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허술하고, 이걸로 그래서 단 1원도 벌지 못했어요. 잘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방이 닫히고 상방이 열린 서비스를 찾기 위해서 이걸 골랐는데, 보니까 하방은 닫혀 있고요. 반대로 해야겠네요. 네, 하방이 열려 있어요. 계속 돈 나가고요. 상방은 닫혀 있어요. 돈이 안 들어옵니다. 네. 이거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랑 행동하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를 이때 좀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내가 생각한 게 되게 오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 생각을 확장시켜 봤어요.
그 주변에 그럼 또 어떤 사업이 있을까 막 돌이켜봤더니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시거든요. 저 다음에 이제 장인어른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 처가댁에서 하는 사업이 뭔지 제가 막 내가 물려받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은 내가 다 알아봐야겠다. 내가 갖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봐야겠다. 그래서 진짜 옵션에도 없었어요. 옵션에도 없었어요. 근데 아메이를 한번 내 사업을 검토라도 해보자. 이럴 게 없잖아요. 나는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고. 검토를 해서 이런 사관학교, 6주짜리 사관학교, 6주라고 해서 6주 내내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일요일에 한 2시간씩 6번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비즈니스를 찾아서 헤맸던 거에 대비하면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 정도도 안 해보고 뭔가를 찾는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와이프는 이때 아이가 6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 맡기고 저희는 6주를 다 참가해서 들었습니다. 이걸 듣다 보니까 아메이라는 걸 좀 내 사업으로 검토를 해보게 됐어요. 들어봤던 게 이런 거예요. 생각보다 심플하더라고요. 소비자가 있잖아요. 소비자는 뭔가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만들어진 공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1,000원에 산다 하면요.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대충 비율은 제조 원가가 한 20%래요. 그러면은 내가 200원짜리를 난 1,000원에 사는 거예요. 내가 왜 문턱이 많았나? 보면은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나한테까지 올라오면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유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광고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고가 있어야 이 물건이 있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 있고 유통이 있어야 그게 내 손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80%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계속 유통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총판, 도매, 소매 하고 있었는데 대형마트로 바뀌게 되고요. 이게 또 이 부동산을 없애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이 광고 유통은요. 제품의 품질과는 상관이 없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아메이라는 거는 되게 핵심적인 2가지 아이디어를 냈대요. 첫 번째가요. 이 농장에서 우리한테 오기까지 요 광고와 유통을 없애기 위해서 소비자 네트워크 또한 직거래 방식을 사용했대요. 우리가 지금 당근 마켓도 직거래잖아요. 가장 저렴하게 하면 직거래거든요. 요즘은 집도 직거래로 하는 세상이에요. 당근에서 서로 직거래를 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요. 광고 유통 80%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조원가 20%던 게 거의 2배가량 35%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사업을 해보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 얘기해요. 아메이가 제품은 좋더라. 사업은 잘 모르겠는데 제품은 참 좋아. 그리고 옛날에 아메이에서 뭐가 안 좋았어요 하면은 옛날에 내가 싫어하던 그 사람이 사업을 했대요. 근데 제 생각에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사업을 검토할 때는 이때도 기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했냐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는가, 시스템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 허들이 있는가를 저는 검토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개인의 의견들은 저는 검토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품은 좋고요. 2번째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이 광고 유통을 아까 소비자 네트워크가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통, 광고, 마케팅 역할을 한 소비자한테 아웃소싱을 해준대요. 소비자들은 그냥 이렇게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한테도 뭔가 도움이 돼야지 이런 행동이 계속 이루어질 거잖아요. 이게 제가 사실 어플 만들 때 하고 싶었던 바이럴이었어요. 저는 바이럴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바이럴 만들어내려면 좋은 제품이 있어야 돼요. 좋은 제품이 있으려면 고객이 있어야 돼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딱 보니까 아메이는 이미 그거를 옛날부터 활용해왔던 회사네? 그래서 광고, 유통, 마케팅 역할을 한 소비자한테 아웃소싱을 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캐시백을 전체 매출의 35% 잡아준대요. 네. 그래서 소비자로서도요. 너무 좋은 게 물건을 쓰면서 내가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네? 혜택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으로 봤을 때도 사업의 기회가 있네? 저는 왜 2가지를 다 봤냐면요. 내가 소비자로서도 쓰고 싶어야 고객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사업으로도 괜찮으라고 느껴야 내가 또 퍼뜨릴 수 있는 다른 사업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점을 차리는데 그래도 돈가스집, 자꾸 돈가스를 얘기하겠네요. 네, 돈가스집을 차리는데 이 상권은 너무나 돈가스가 잘 되기 뻔해요. 근데 나는 돈가스 별로 안 좋아해.
이러고 음식점을 다른 걸로 내가 좋아하는 냉면집 차릴래. 이렇다면요, 그 사람은 사업자로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나의 니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니즈를 보는 게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비록 어떤 샴푸를 봤을 때 내가 저 샴푸는 전 트리트먼트를 안 써요. 나는 트리트먼트를 안 쓰겠지만 트리트먼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메이커 제품들은 써보겠다. 되게 좋아하겠다, 쓰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봤거든요. 보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보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너무 신기했던 게 제조 원가가 2배가 높아졌어요. 좋은 제품을 캐시백 받으면서까지 쓰는데 기존 제품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네? 이 세 가지가 보였어요. 이 아이디어는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직거래 방식을 하고요, 소비자한테 아웃소싱을 줬구나. 그게 보였고요. 저는 확인해봤죠. 저는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를 믿지 않아요. 전 제가 다 검토해봐야 돼요. 저희 부모님 하는 얘기도 잘 안 믿고요. 전 그래서 이 35%가 맞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면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거짓말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액이 한국 아메이가 1.2조 원이래요. 그리고 그때 받은 이 후원수당이라고 하는 게 캐시백인데 전체를 합했더니 이게 4,100억 원이래요. 이 비율이 33%. 이 해만 다르게 또 다른 해 때 보면요, 33%도 갔다가 하면 34.9 이렇게도 갔다 왔다 갔다 그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돈이 실제로 나오는 돈이구나 라는 걸 봤고요. 근데 이 회사는요, 부채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큰 회사들도 부채가 없는 회사는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비상장이에요. 사람들이 비상장하면요, 뭔가 걔네끼리 숨기고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비상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상장을 하려는 이유가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상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장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보시면 어렵겠네요. 상장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뭔지를 들어보시면요, 본인이 원래 원하던 방향이 있는데 상장을 하는 순간 끊임없이 그 투자자들한테 간섭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 상장을 하는 순간 이런 아메이가 원래 갖고 있던 이런 품질을 지키고 이런 가치를 지키기 어렵고요, 계속 수익을 추구하는데, 주주의 이익이 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 기업들은 이런 구조로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채도 없고 비상장이네? 라는 게 보였고요. 일단 보시면요,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건요, 어느 누가 내 옆에 친구가 근데 아메이 그거 별로야 라고 얘기해도 시장이 이미 입증하고 있어요. 매출이 1.2조씩 나와요. 시장에서 인정받은 튼튼한 회사고요. 그리고 고품질이에요. 써보면은 정말 고품질인 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 좀 놀랐는데요,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만족 보증 제도라는 거 들어보신 분 있나요?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보통 제가 들은 건 품질 보증이었어요. 그러니까 품질이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환불해줄게. 100% 다 환불해줄게. 근데 얘는 그거예요. 품질에 문제가 없더라도요, 내가 그냥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샴푸가 초록색 통인데 파란색 통이었으면 좋았는데 그냥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반품을 시켜도요, 쓴 지 3개월 이내면요, 50% 이상 남아있으면 100% 반품해준대요. 환불해주고. 이걸 왜 하냐면요, 우리는 어떤 대리점을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다 보면 내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 내 가족들, 나의 친한 사람들 이렇게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내가 그걸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회사가 다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만족보증제도를 하는 회사가 만약에 품질이 안 좋다 이러면요, 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그냥 반품해버릴 거니까. 매출 나온 것도 반품을 해버릴 거니까. 그래서 진짜 품질에 자신이 있고 이걸 옛날부터 지켜왔다는 거는 시장한테 계속 인정받았구나. 그리고 당연히 소비자한테 캐시백 받아요. 전 캐시백은 당연히 사업자들만 받는 줄 알았어요. 너 사업하니까 돈 더 받겠지, 당연히. 근데 캐시백을 소비자도 받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의 기회도 있어요. 저는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요, 제가 개인 사업자를 내야 되는 줄 알았고요, 사업을 하려면요, 법인을 차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얘는 개인 사업자도 안 내고 법인도 안 차리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핵심 2가지 말씀 중에서 요 유통 광고 마케팅 역할을 소비자한테 아웃소싱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 좀 와닿았던 게, 제가 사업을 여러 가지 봤을 때 현대는 연결의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유튜브 아시죠? 네. 유튜브는 동영상을 본인들 직접 컨텐츠를 직접 만들지 않아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과요, 우리 보는 소비자, 시청자들을 연결만 해줘요, 중간에서. 또 배달의 민족도요, 음식을 직접 조리하지 않아요. 먹고 싶은 저희 같은 사람들과 음식점을 연결만 해줘요. 쿠팡도요,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고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들을 연결만 해줘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저희 블로그 요즘 많이 하거든요. 인스타그램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도 후원업체 사람들과 구매자들을 연결만 해줘요. 이런 연결이 요즘은 너무나 익숙한 세상이고, 연결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플랫폼이, 아까 배달민족은요,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음식점과 고객들을 연결만 해주는데, 이 회사의 기업의 가치는 8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되고 있어요. 이미 다들 알고 있죠. 또 카카오는요, 여러 가지 상품들과 그 소비자들을 연결만 해줘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쓰면서 들어가면은 이런 상품을 볼 수 있게 그 창을 하나 더 넣어놓은 것만으로도 기업의 가치가 16조예요. 네. 근데 아메이도 똑같더라고요. 아메이도요, 아메이에서 만든 제품들이 있어요. 그 제품들을요, 아메이가 쓰고 싶은 사람한테 연결을 해주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플랫폼은, 자, 배달의 민족에서 제가 많이 먹는다고 배달의 민족에서 캐시백 주는 게 있나요? 없죠. 제가 만약에 배달의 민족처럼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럼 저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카카오도요, 제가 이렇게 카카오처럼 중간에 연결해서 플랫폼 만들려고 그러면은 카카오 자체 회사를 설립해야 돼요. 근데 아메이는요, 요 역할을, 중간에 연결하는 이 플랫폼 역할을요, 아메이는 나는 그냥 제조만 할게, 제조만 열심히 해서 67년째 고품질 제품을 연구 개발을 하고 생산만 해요. 그리고 요 중간 역할을요, 저희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아웃소싱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좋아서 써보다가 다른 사람한테 알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좋으면은 또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하나가 플랫폼이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내가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요, 내가 알린 그 누구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플랫폼 만들고 싶었는데, 아메이가 뭔가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너무나 간단해요. 자본주의 경제 원리는 뭐냐면요, 내가 소비를 하잖아요. 그럼 그 소비는 누군가의 매출이에요. 누군가의 매출이라는 얘기는요, 누군가의 수입이에요. 그래서 소비를 하는 게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당연한 논리를 저는 이걸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됐고요. 이제는 소비자가 소비 경험을 공유하는 게 돈이 되는 세상이에요. 이거를 보시면은 인스타그램도 그래요. 인스타그램에서 돈 버시는 분들도요, 본인이 써보고 좋은 것들을 열심히 알리는 거예요. 남들한테 알리면요, 그게 돈이 돼요. 옛날엔 그냥 오지랖이 넓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이 되고요. 유튜브도 똑같이 그렇고요. 블로그도 남한테 경험을 알려주는, 제가 어디 가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블로그에 다 남기면 그게 돈이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아메이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거를 프로슈머라고 불러요. 이 프로슈머는 최근에 나온 이론이 아니고 옛날부터 1900 후반때부터 나왔던 개념이고요. 그래서 소비가 직업이다. 전 너무 신선했어요. 제가 아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고, 당연히 소비는 지출이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소비가 지출에서 끝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소비가 또 다른 수입을 벌어오는 거죠. 아까 보너스의 배분 원리는 이렇대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원래 쓰던 샴푸랑 원래 쓰던 치약이나 이런 것들을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저는 이거 영양제를 먹고 있거든요. 영양제 먹고 진짜 몸이 건강해졌어요. 옛날에는 제가 일주일에, 저희 지금 옛날에 제가 그 기숙사에 살 때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예를 들어 교회를 간다. 그러면 토요일 날은 저는 기숙사에서 그냥 잠만 잤어요. 그래야지 그 다음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토요일에 약속이 있다. 그럼 일요일 날 저는 잠만 잤어요. 근데 제가 이걸 먹고 이거를 몇 달 꾸준히 먹어보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힘들 때도 내가 버틸 수 있구나, 체력이 되게 좋아졌구나 느꼈거든요. 그리고 치약도 써보니까 너무 상쾌해요. 저는 이거 사실 아메이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알았던 게 글리스트 치약이에요.
요거는 옛날에 써보고 저는 화한 걸 좋아하는데 너무 화한데 그게 강하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단백질도 챙겨 먹고 이런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나와요. 뭐 라면도 나와요. 음료수도 나오고요. 샴푸도 나오고요. 근데 이것들이 다 상품이 나의 사업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보고 나서 이 물건마다 PV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라면을 먹어도 PV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PV가 20만 점 이상 쌓이면요 3% 캐시백을 주고요. 60만 점 이상이면 6%, 쭉 가서 뭐 1000만 점 이상이면 21%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많이 쌓이면 거기에 따른 이 캐시백을 비율로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만 점을 쌓았다. 그럼 3%인 6,000원은 저한테 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렇게 제품을 쓰다 보면요. 나한테 소비 경험이 쌓이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소비 경험이 쌓이는 게 수익이 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제품들. 저희가 뭐 11번가에 사고, 이마트에 사고, 쿠팡에 사고 이렇게 썼던 제품들을요. 내가 아메이로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업 초반에 많은 제품들 빨리 바꿨어요. 그럼 내가 경험이 많아야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하나 제품 아끼는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제품들을 열심히 써보고 경험을 쌓아서 수입을 늘리는 데 좀 집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써보고 좋아서 저희 부모님한테 연결과 공유를 했어요. 이거 퐁퐁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퐁퐁 써보니까 나 주부 습진도 사라지고 너무 좋아요. 기분도 잘 닦이고. 그래서 저희 엄마도 써보고 좋으니까 저희 누나한테 이야기하고요. 교회 집사님한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판매라고 느꼈는데 써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같이 쓰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제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자 이거 사세요 물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각자가 이 아메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 20만원씩 구매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캐시백을 돌려받는다고 했잖아요. 캐시백을 누가 수입이 제일 많을까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혹시 한번 게스해 보시겠어요? 누가 수입이 가장 많을까요? 맨 위에 계시군요. 저도 오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잘 보면요.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저희 점수를 계산할 때는요. 원래 내가 쓰는 소비만 내가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소비한 점수 플러스 내가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발생한 모든 매출들을 다 점수에 포함시켜준대요.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쿠팡에서 물건 써보고 너무 좋아서 내 친구한테 연락했다고 그래서 쿠팡이 내 걸 소개해줬네? 너한테 포인트 더 줄게. 이런 일 없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그걸 해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이렇게 4명이 각각 아메이에서 20만 점씩 썼다고 했을 때요. 저는 20만의 매출이 20만 4명에서 80만이에요. 그러면은 6% 구간이죠? 그럼 48,000원이 캐시백이 나와요. 근데 48,000원을요, 제가 다 가지면요, 문제가 돼요. 그거는 흔히 말하는 피라미드 불법 타당이에요. 왜냐면 이 매출은 저 혼자서 낸 게 아니라 4명이 같이 낸 거잖아요. 그래서 S그룹 전체가 가져가는 캐시백은 48,000원이지만 또 다른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부터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이게 선착순이라면은 아무도 새로 가입을 안 할 거예요. 신규 가입 안 하고 옛날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A, B를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U를 주고요. 그 다음에 S를 줘요. 저를. 그래서 U그룹을 보시면요. 20만씩 3명이죠? 그럼 60만이에요. 6% 구간이죠? 36,000원이에요. 그래서 S인 제가 받는 돈은요. 12,000원이에요. 그리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36,000원 다 가져갈까요? 그러면 안 되죠. 엄마는 뭐라고 저랑 똑같이 받아야죠. 네. 엄마 혼자 쓴 게 아니라 교회 집사님이랑 누나랑 같이 썼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캐시백을 먼저 나눠주는 거예요. 20만씩 3%에 6,000원을 두 분 나눠주시고 나면요. 엄마가 받는 돈은 24,000원이에요. 잘 보면요. 12,000원, 24,000원, 6,000원, 6,000원이에요. 소비한 건 똑같아요, 4명이. 똑같고요. 너무 이상한 게 저는 고객은 4명이고요. 회원수는 4명이고요. 매출은 80만인데 엄마는 고객은 3명이고 매출 60만밖에 안 되는데 엄마가 저보다 2배를 더 가져가요.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먼저 보시면은
그러니까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에요. 이 노력이란 건 뭐냐면요. 아까 내가 소비 경험이 쌓여서 연결과 공유한 사람한테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연결과 공유는 저는 한 명한테밖에 안 했고요. 엄마는 2명한테 했어요. 그 A랑 B는 연결과 공유는 하지 않고 본인들만 써왔어요. 소비 경험만 쌓았어요. 근데 소비만 해도 캐시백은 쌓여요. 캐시백을 받는데 연결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쌓는 거예요. 네. 너무 이게 합리적이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그 생각도 했어요. 뭔가 제 엄마 입장에서 야, 성훈아 너가 나한테 알려줬으니까 뭔가 그래도 너한테 뺏기는 것 같아. 너 돈 가져가는 게 혹시 내 거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억울하면은 또 설명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스폰서라 불러요. 나한테 알려준 사람은 스폰서가 나의 보상을 나눠 갖지 않는데요. 그래서 계산해줬어요. 저를 지워버리고요. 똑같이 유가 받는 돈을 계산해보면요. 60만, 6% 36,000원에 6,000원씩 2개 빼고 나면 24,000원. 똑같아요. 그래서 스폰서가 나의 돈을 뺏어가지 않는 구조인 거예요. 너무나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수익 구조가 너무나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해서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어요. 에디슨 마케팅상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정말 그 해에 세상을 바꾼, 그러니까 조금 그냥 좋은 아이디어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꾼 기업한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96년도에 코카콜라가 받았고요. 2012년도 애플, 2014년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받았는데 이거 93년도에 요 수익 구조로 에디슨 마케팅 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보였던 게 저는 사업적으로 검토하는 사람이잖아요. 제도적으로 윈윈 구조더라고요. 이 제도적으로 윈윈 구조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스폰서는 저를 도와줘요. 근데 제가 손해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제가 제 후배한테 뭔가 그런 정보를 알려주면요. 서로 경쟁 구도다 보니까 알려주면은 그 후배와 저가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서로 경쟁 구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만들어 놓은 게 정말로 경쟁 구조로 느꼈고, 또 내가 자영업을 하더라도요, 내 직원들이 본인의 일처럼 제가 식당을 차렸어요. 본인의 일처럼 나의 식당 운영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일 잘하는 친구들은요 다 자기 거 차리려고 그래요. 일 못하는 친구들은요, 월급 루팡 같은 친구들은 계속 남아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인들이 고민을 하는데, 이거는 저도 이 플랫폼의 주인이지만 유도 여러분도 플랫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게 보였고요. 근데 아까 그 구조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당연히 인적 자산 소득은요 모두가 동일한 방식인데 보시면요, 유튜브 회원가입 먼저 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가나요? 아니죠. 너무 당연해요. 선착순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는 망해요. 이미 없을 거예요. 인스타그램도 인스타그램 먼저 가입한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아가지 않고 팔로워가 많고 사람들한테 많이 연결과 공유한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아가는 거고요. 아메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 아니라 연결과 공유를 많이 한 사람이 수입이 많고요. 처음에는 누구나 0에서 시작해요. 저도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지만 돈이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많이 쌓이고 어느 순간 되면은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자산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자산은 바로바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보시면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4분면을 나눠봤어요. 위에는요 자산인데, 자산이란 건요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 나올 수 있는 거고, 수입은요 돈은 딱 들어오지만 일회성이에요. 그리고 돈도 즉각적으로 나오는 돈이 있고요, 좀 시간이 축적이 필요한 일이 있어요. 보통은요 자산은 보통 시간이 오래 필요해요. 그리고요 수입은요 보통 즉각적이에요. 네. 즉각적으로 나오는데 자산이 있다. 그럼 저 좀 알려주세요. 너무 갖고 싶어요. 네. 근데 여기 해당되지 않는 좀 특이한 애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시간은 오래 필요한데 수입의 일회성 같은 애가 있어요. 그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왼쪽은요 위기에 대비하는 영역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자산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필요하거든요. 근데 왼쪽은요 즉각적으로 나온 돈이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자산만 쌓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때까지 우리가 버틸 힘이 없어요. 그때도 필요한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수입이 일회성인 돈이
복권 같은 거예요. 복권은 한 번 한다고 바로 되지 않고 보통 복권 1등 당첨되신 분들 몇 년간 계속 쏟아부어요. 그렇게 해서 10억이 당첨되면 뭐예요? 그 다음날 또 당첨이 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복권을 사지 않거든요. 근데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직장인이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요 위치에 있다 생각을 해요. 나는 위기에 대비를 하고 있고 내 가족이 아프더라도 나는 열심히 일하면 돼. 근데 사실 요 밑에 있어요. 왜냐면요, 내가 아프면요 돈을 못 벌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서 한 달간, 좀 길게 1년간 아파서 일을 못하는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아파서 1년 동안 일을 못해요. 그럼 당장 우리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일이 자산이 아니라 수익의 속성이 머물러 있구나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돈이 부족해서 뭔가 다른 일을 찾아다녀요. 그게 흔히 알바나 부업 같은 걸 찾아다녀요. 근데 그 알바 부업은 제가 아까 엑셀 부업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어요. 즉각적으로 돈이 나와요. 근데 일회성이에요. 요분들은 관심 가지는 게 제가 뭘 한다 그러면 바로 물어봐요. 그래서 얼마 나와? 너 얼마 벌어? 얼마 벌어를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 너가 버는 수입이 수입의 속성이야 자산의 속성이야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벌에 관심 가진 분들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고요. 근데 아메이를 보니까 아메이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자산의 속성에 머물러 있는 그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과정에서 이렇게 검토를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주제가 두 번째 명함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명함은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요 영역에 있는 일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반드시 두 번째 명함을 챙겨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명함은요, 그냥 알바 부업처럼 돈을 더 버는 이런 거 말고요, 시간은 걸리지만 위기에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산을 쌓는 일을 잡아서 두 번째 명함을 누구나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함으로 제가 아메이가 나의 두 번째 명함으로 괜찮을지 검토해 봤을 때, 먼저 이게 자산이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자산의 역할을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면 안 돼요. 자산인데 사라져버리면 자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산이란 건요, 나한테 수동 수입을 일으켜줘야 돼요. 수동 수입이란 거는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금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아메이를 봤더니요, 아메이라는 회사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난 자산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메이가 얼마나 튼튼한지 좀 역사를 봤더니요, 일반적인 기업의 예상 평균 수명은 15년 정도래요. 근데 아메이는 66년이 됐고요. 아메이 안에 저희 건강기능식품 1위 건강기능식품인 뉴트리라이트는 91년이 됐대요. 근데 저희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마치 유튜브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직원이 되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는 개인 사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한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야, 그래도 아메이 회사 망하면 그냥 그거 날라가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한테 야, 너 그러다 유튜브 날라가면 너 사라지는 거라는 이야기 잘 안 해요. 유튜브는 안 망할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유튜브는 겨우 21년 됐습니다. 네. 아메이는 66년, 91년 된 회사예요. 튼튼해도 유튜브보다 훨씬 더 튼튼합니다. 네. 그래서 아메이는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에요. 1위 직접 판매 기업이고요. 포브스지에서도 미국 탑 100개 사기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 탑 100도 대단한데 미국 탑 100은 진짜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품들을 보니까요, 이게 다 사업 아이템이잖아요. 뉴트리라이트는 700여 개의 제품이 있고 계속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라는 것도 건강기능식품 1위 기업이고요. 단백질 생겨먹은 것도 천연 단백질이고 이것도 세계 판매 1위예요. 오메가3도 세계 판매 1위고요. 어떤 한 브랜드가 세계 판매 1위인 제품 하나만 갖고 있어도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렇게나 많아요. 그리고 뷰티 쪽은 보면요, 뷰티는 저희는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근데 백화점에 있는 기업들과도 브랜드와 경쟁했을 때도 탑5 안에 들었어요. 아티스트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로 품질로 바이럴로만도 그렇게 브랜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글리스터, 제가 유일하게 알았던 글리스터 써보니까 1위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도, 정수기도 세계 판매 1위예요. 정수기 같은 경우는 정말 놀라운 게요, 이번에 NSF라고 미국 국립위생재단이 있어요. 얘네는 정말 인증받기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세계 최다 170종 오염물질이 여과한대요. 세계 최다. 지금 삼성은 뭐라고 광고하고 있냐면요. 국내 최다를 광고하고 있어요. 국내 최다에서 몇 가지가 80가지인가 90가지인가 하는데 저희는 세계 최다예요.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그냥 나의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저는 공기청정기로 비염이 좋아졌거든요. 여타 저희 공기청정기 사시는 분들이요, 집에 공기청정기 없을까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야, 나는 공기청정기 잘 효과를 모르겠더라 하시는 분들이 저희 거 써보고 너무 좋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품질이 퀄리티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 뉴트리라이트 저희 보면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서 이 장내 미생물, 요즘은 DNA가 아니라 이제 장내 미생물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결정된다. 뭐 아토피라든가 우울증, 모든 것들이 장누수 증후군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있고, 저희 HM 파마라는 회사와 지금 20년 독점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변 검사를 맡기면요, 이 분변을 채취해요. 똥을 채취해요. 채취해갖고 각 6개의 튜브로 똥을 잘 나눠요. 잘 나눠서 밖에서 우리의 장과 같은 환경을 똑같이 복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저희가 있는 유산균을 각 다른 유산균으로 먹여보고 얘네가 4주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를 보고 오는 거죠. 이런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코노미 조선에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은 여기 표지에 뉴트리라이트가 나와요. 너무 웃기죠. 마이크로바이옴 뭔가 되게 의학적인 것 같은데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라지만 이미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저희 아메이 이제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총괄도 이렇게 나와갖고 인터뷰를 했고요. 아메이는 물건을 만드는데 아까 저희 건강기능식품 알약처럼 보이는 애가 대부분의 저희 제약회사는 다 공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아메이는요, 농장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농장에서 우리가 아는 유기농보다 훨씬 더 유기농. 진짜 지렁이부터 땅부터 고르게 하고요. 그 식물 선정도 하고 종자도 선택하고 농장 선정해서 재배하고요. 이거 다 수확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농축을 해요. 그래서 제조해서 포장해서 우리까지 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알약처럼 보이는데 약이 아니라 실제 이런 우리 과일 채소를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보시면은 이게, 근데 저는 제가 공대생이다 보니까 영업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근데 돈을 벌어야 되면 영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영업을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를 좀 약간 이렇게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사업적으로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요, 얘는 영업이 아니라 자산 수입이 되는 거고요. 영업이 아니라 마케팅에 가깝고요. 아니면은 브랜드에 가깝더라고요. 이게 왜 영업처럼 보이는데 갈수록 인쇄 형태가 되는지 설명드리면요. 아까 저 혼자 쓰면요, 20만 PV를 썼을 때 3% 받잖아요. 1.7은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래서 물건 가격이 오르면은 캐시백 가격이 같이 오를 수 있도록. 옛날에는 이게 1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1.78인데 간단하게 해서 1.7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혼자 쓰면은 1200원 받던 캐시백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을 6명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업이 아니라 이 제품 그냥 써봐, 팔아봐가 아니라 이거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야, 난 잘 몰랐는데 치약은 보니까 어떤 성분을 봐야 된다더라. 안에 치약 성분을 보면은 뾰족뾰족한 애가 있고 동글동글한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뾰족뾰족한 애들은 쓰다 보면은 이에서 자꾸 피가 나고 하는데 저희 글리스턴이요, 성분 자체가 동글동글해갖고 피가 안 나고 그래서 잇몸에서 피가 나시는 분들이 저희 치약 쓰고 좋아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이해시키는, 근데 저 이해시키는 건 자신 있거든요. 제가 공대생이다 보니까 맨날 하는 게 회사에서도 임원분들, 팀장님들 이해시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6명을 이해시키고 그들도 제품을 갈아서 쓰게 되면요, 140만 PV에 9%, 21만 원인데 제가 다 가지면 안 되니까 6명 나눠주고 나면은 제가 받는 돈은 15만 3천 원이에요. 똑같은 제품을 썼는데 10,000원이던 게 제가 6명한테 알리니까 15만 원이 됐어요. 근데 이때 알리는 건요, 제가 저의 친한 사람, 저의 아는 사람, 회사 동료,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알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아까 보면 이분들 각자는 지금 1200원 받을 거잖아요.
근데 야, 캐시백 왜 너만 받아? 나도 좀 받고 싶어 라고 해서 이분들이 각각 4명한테 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6명 알렸지만 이분들은 저보다는 조금 덜 알려서 4명씩 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분들이 알린 이 사람들은요,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얼굴은 봤지만 제가 대화해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저의 전체 PV는 620만이고요. 15% 1.7 곱하면 158만 원이고 6그룹 100만 PV의 그룹을 빼고 나면 제가 받는 돈은 96만 원 정도고, 이때 되면 브론즈 빌더라고 해서 30만 원이 더 들어와요. 그럼 제가 월에 받는 돈은 한 127만 원 정도죠. 부업 같은 일인 거예요. 아까 사람들이 봤던 너 부업으로 해서 얼마 벌어? 라는 돈들이 이 정도면은 꽤 크죠. 근데 나는 생필품을 바꿔 쓰고 내가 좋은 제품 써보고 좋은 거를 내 가족, 내 주변 친구들한테 알린 것 뿐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이 4분씩 알렸잖아요. 이분들은 저희보다 좀 더 소극적이어서 한 2명씩 한테만 더 알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이 2분들은요,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정말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영업과 다르더라고요. 영업은요, 제가 아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일이에요. 근데 얘는 자산이 내가 알고, 그러니까 나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 한 3번만 건너면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체 1580만 PV의 24% 640만 원이고요. 6그룹 260만 그룹을 먼저 떼줘야 되잖아요. 떼주고 나면은 제가 받는 돈은 326만 원이에요. 제가 회사에서 처음 받을 때 돈을 이 정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회사에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그렇게 다니고 열심히 대학교 가서 대학교 안 잘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취업 겨우겨우 해서 받는 돈인데 이 돈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제품을 바꿔 썼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중요한 게 이 돈은요, 생필품이에요. 생필품이라는 거는 누구나 써야 돼요. 아침에 혹시 치약 안 쓰신 분 있나요? 이 안 닦으시는 거 없죠? 누구나 써야 되고요. 필수품이라서요. 우리가 전쟁이 터지잖아요. 전쟁 터지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사재기하는 게 필수품이에요. 전쟁이 나도 똥은 닦아야 되거든요. 전쟁이 나도 양치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반복 구매가 일어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대상으로 할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모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모두가. 근데 그들이 다 써야 돼요. 무조건. 필수로 써야 되고요.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써요. 그래서 이게 자산의 형태의 수입이 되더라고요.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내가 일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허락받고 치약을 사서 양치를 할까요? 아니죠. 각자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자산의 형태의 수입이 되는구나 라는 게 보이고요. 이게 이렇게 핀들이에요. 보시면은 아까 20만 피부 이상이면 3%, 뭐 120만 피부 이상이면 9%, 그 1000만 이상이면 그 21%라고 하는데 21%를 한 번 하면요, 실버 프로듀서예요. 저희가 작년 한 4월, 5월쯤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4달 정도 됐을 때 이 실버 프로듀서를 달았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한 번은 달 수 있어요. 흔히 뭐 아메이 사업한다면 사재기에서 한 번 피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거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골드 프로듀스는요, 1년 동안 이런 거를 3번 정도 하는 사람 골드 프로듀스라고 하고요. 6번, 그러니까 1년 중에 12달 중에 절반을 하면은 그걸 플래티넘 웨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돈들이 꾸준히 나오는 자산의 형태로 만들어갈수록 핀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넘은 1년 내내 이런 1000만 PV를 유지하는 사람을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고 하고, 저희가 지금 저희 부분은 이제 1년 반 됐는데 이번 달을 잘 마무리하면은 이 파운더스 플래티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이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런 핀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냐면요, 저희 같은 아까 플래티넘 있죠. 그러니까 저희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플래티넘을 2명을 만들어주면 사파이어고요, 3명 만들어주면 에메랄드, 6명 만들어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브론즈라고 돼 있던 브론즈 빌더는요, 안정적인 15% 정도인데 이러면은 한 월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와요. 그리고요, 실버 아까 1000만 PV 처음으로 달성하면은 그게 한 200에서 250만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사람 네트워크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다 다른데 보통 요 정도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6번 정도 하는 플래티넘 정도 되면요, 한 3,000에서 3,50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게 이거는 내가 일을 그만두고 아메이 사업을 해야지가 아니라
저 회사 다니면서 와이프도 지금 다른 어플 또 개발하고 있거든요. 다른 어플 일하면서 저희 둘 다 육아하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넘은 4천에서 6천만 나오고요. 요 에메랄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플래티넘을 3명을 만들어주면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면 나오는 보너스가 이때부터 커져요. 이때부터 정말 사업다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천에서 1억 원 정도 나오고요. 다이아몬드는요, 이런 사람은 6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되는데 1.5억에서 2.5억이 되고,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부터는요, 여행도 보내줘요. 다이아몬드는 1년에 여행을 2번 이상씩 가고요. 그 아메이 사업 보니까요, 우리가 보통 수입이 있잖아요. 돈을 벌면요, 소비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걸 저축을 하고요. 그걸 열심히 모아서 목돈을 만들고요. 그걸 투자를 잘 굴려서 자산을 만들어서 그 자산으로 뭐 배당 수입 같은 지속적 수입을 만들어내요. 근데 중요한 게 요 중간권이 하이리스크 존이에요. 저축을 하다가 목돈이 나가고요. 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을 수도 있고요. 자산을 쌓아놨는데 얘도 빌딩이 있으신 분도 갑자기 불이 나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형태 보이는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론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제품을 쓰는 게 나한테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하이 리스크 존을 뛰어넘고 나의 소비가 그런 경험이 바로 지속적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아까 자산 역할은, 그래서 보시면은 회사가 튼튼하고 제품 너무 좋죠. 한순간 사라지지 않아서 자산의 역할을 하고요. 또 저한테 수동 수입을 갖다 줘요. 제가 일하지 않더라도 돈을 주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위기에도 날 먹여 살릴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위기란 게 뭐냐면요, 첫 번째 명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본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다가 뭔가 위기가 올 거예요. 내가 힘이 붙여서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세상이 바뀌어서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랬을 때 두 번째 명함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과일 가게 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돈이 좀 더 부족해서 내가 두 번째 명함으로 만약에 과일 경매사를 했어요. 그럼 그분은 위기가 됐을 때 지원군이 돼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내가 그냥 가게가 잘 안 팔렸을 때는 뭐 수입이, 또 다른 수입이 있으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래 잘 아는 과일을 이용해서 또 이런 일을 하니까 둘이 시너지도 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명함으로는 아쉬운 게요, 만약에 가뭄이 와서 과일이 잘 안 나면 어떻게 돼요? 흉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과일 가게로서도 물건 떼오려면 비쌀 거고요. 경매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명함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결국 건강에, 저희 제품도 다 건강에 관련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챙길 소비자를 찾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같이 사업을 할 파트너를 찾는 과정이에요. 근데 경제 사이클은 크게 보면 이렇게 해요. 경기 호황기가 왔다가 침체기 왔다가, 호황기가 왔다가 침체기 왔다가, 크게 보면 이 사이클을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 호황기 때는요, 돈을 많이 벌면은, 옛날에 뭐 진시황 같은 사람 돈이 많이 벌면은 뭐에 관심 가지는지 아세요? 건강에 관심 가져요. 내가 이 돈을 다 쓰고 죽으리라. 그 정도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황기 때는 건강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 사업이 성장합니다. 그럼 불황기 때는 어떨까요? 불황기 때는요, 생필품은 반드시 써야 돼요. 호황기 때만큼 많이 쓰진 않더라도 생필품 반드시 써야 되고요. 매출이 지지가 돼요. 버텨줍니다. 그리고요, 모두가 이때는 돈이 없어서 뭔가 돈 벌 수 있는 국리가 없나 찾아봐요. 근데 그때는 번지르르한, 내가 막 가게를 딱 차렸어, 이게 아니라 최대한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나? 라는 관심을 가져서 적은 투자비로, 저희 아메이는 투자비라는 게 없어요. 저희 부동산도 없죠. 인건비도 안 들어요. 그냥 치약 바꿔 쓰면 됩니다. 샴푸 바꿔 쓰면 돼요. 좋다는 거를 내 입만 열면 돼요. 저희 사업은 흔히 입을 열면 개업이고요, 입을 닫으면 폐업이라고 하거든요. 입 열도 돈 안 들잖아요. 그거를 하면은 주변에 이런 사업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파트너가 증가한다는 얘기는요, 나의 사업이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명함, 저희 회사에, 저 지금 반도체 회사가 계속 사이클을 타잖아요. 회사에 지금은 사이클 올라가고 굉장한 성과가 많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내려갈 때는 저희 선배들은 돈도 못 받아가면서 일했어요. 근데 그렇게 침체기 왔을 때 버텨줄 두 번째 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직장인이신가요?
그러면은 아메이를 두 번째 명함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요, 퇴직이라는 미래 위기를 같이 대비해 보자고요. 혹시 사업가세요? 사업가시면요, 사업은 항상 사이클을 타잖아요. 사업이 불황일 때 버텨줘. 분명히 시간이 지속되면 올라올 거 알아요. 근데 그걸 못 버텨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때 시간을 벌어다 줄 캐시플로우를 한번 아메이로 만들어 보자고요. 혹시 일이 너무 싫어서 나는 빨리 일을 그만두고 싶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요, 아메이를 두 번째 명함으로 해서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동 수입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일이 너무 좋아요. 나는 계속 일하고 싶어. 그런 분들도요, 여러분들 퇴직하면요, 내가 일하고 싶어도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70대, 60대 후반에서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메이는요, 내가 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고요. 내가 힘들면 쉬어도 돼요. 왜냐면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를 두 번째 명함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크게 이게 되게 잘 요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아메이는요, 무점포 자영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황기에 좋은 사업이죠. 그리고요, 사업을 위해서요, 시간과 노력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예요. 모두에게 사업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요. 지금 대통령이 와서 아메이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분도 0%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분 갑자기 뭐 플래티넘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네. 모두에게 동일하고 은퇴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나이 80, 90대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시대를 타거나 유행을 쫓지 않아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보증제도라는 강력한 보증도 있고, 그리고 인센티브 여행도 줘요. 전 지금 돈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여행을 뺐는데, 여행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저희는 이 여행을 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요,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자꾸 세금에 관심 가지실 거예요. 그분한테 좋은 거는 얘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어도 괜찮아요. 자녀가 없는데 만약 내가 이거 만들어 놓고 갑자기 내가 무슨 일이 돼서 만약에 돌아가게 됐어요. 그럼 이게 부모님한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을, 내가 떠나더라도, 사실 보험이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혹시 떠나더라도 생명보험이 나의 가족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이 아메이 사업을 함으로써 내가 살아있을 때도 나를 지켜주고요, 내가 죽어서도 나의 가족을 지켜주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발전과 사업의 전문성.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라는 것도 해보게 되고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의 세계관도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명함이 현재 여러분들 지탱해 준다면요, 아메이를 두 번째 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